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 관심이 큽니다. 플랫폼 규제 그리고 동시 만기입니다. 잠시 후에 국내 증시 보면서 짚어볼 거고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주시죠. 일단 고용 지표가 잘 나왔어요. 주간 단위로 발표된 지표가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를 집계했는데 2주 연속 코로나 이후 그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시장은 전혀 반영을 안 했고 뭐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경기 우려감,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감 이런 게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운송 지수가 1% 넘게 빠졌고요. 반면에 러셀 2000 지수가 0.4%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가 올랐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아까 이제 종목들 잘 정리를 하셨던데요. 모더나가 상당히 세게 올랐어요. 7.8%가 올랐고 반도체 장비주인 KLA가 3.3%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인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바말도 1.7%가 올랐고요.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8% 올랐고 근데 빅테크주는 대부분 약세 보였는데 그중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1.6%, 아마존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라 그랬고 다우 종목들 봤더니 뭐 7개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한 종목이 급락한 종목이 있는 건 아니고 골고루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메리칸 항공이 5.9%, 델타 항공도 상당히 세게 올라면서 항공주 강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좀 오늘 뭐 항공주 한번 움직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더아머가 4.3% 올랐고 빠진 종목 중에서는 존슨앤존슨이 2.2%가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고요. 유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11거래일 만에 다시 그 67달러대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국채금리도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닷새 만에 1.2%대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지표는 원화만 유독 빠지고 있는 이런 현상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또 심해지고 있는데 9월 들어서 심지어 위안화도 달러에 비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만 지금 1%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례적인 현상인데 올해 들어서 5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지금 또 한 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마도 외국인 주식 매도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너무 갑자기 좀 특히 이제 포탈주 오늘 얘기를 자세히 할 텐데 이쪽 매도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길게 가진 않습니다. 원화만 약세 보이는 현상이 길게 가진 않고 결국은 비슷한 추세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밤 사이에 지난 ECB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금리는 기준금리는 유지를 하되 채권 매입은 속도 조절하겠다. 이 얘기는 유로 강세,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92달러를 깨고 내려가진 않았지만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래서 환율은 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환율 진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제 수급이 무엇보다 오늘부터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제 뭐 코스피는 뭐를 샀느냐보다 뭐를 팔았느냐가 이 두 종목을 네이버 카카오를 얼마나 팔았느냐 어제도 열심히 세게 팔았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잘 나온 큰 종목 중에서는 잘 쌍끌이라든지 이런 게 잡히는 종목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돋보였던 종목이 이제 SK 케미칼을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 와중에 또 기아를 너무 열심히 삽니다. 지금 1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좀 머릿속에 넣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아 정말 좋아해요, 요즘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8월 자동차 판매를 보면은 내수 판매가 기아만 완성차 업체 중에서 늘었고 내수하고 해외하고 토탈에서도 기아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K8이라든지 뭐 스포티지 잘 팔려서 그런 현상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외국인이 엄청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수 종목이 상당히 좀 드문데요. HLB 그룹, HLB하고 HLB 생명과학 정도만 쌍끌이가 나왔고요. 기관이 펄어비스를 나흘 연속 사는 점도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 종목 중에서는 아니고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단단한 종목 중에서는 효성화학을 한번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날 이 종목을 굉장히 세게 사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연기금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 종목 투자 포인트는 뭐 실적보다는 역시 뭐 수소 밸류 체인입니다. 효성 그룹 자체가 수소 밸류 체인에 워낙 적합한 그룹이고요. 2분기 실적은 예상에 부합했는데 3분기는 그거보다 비슷하든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베트남
그 공장이 지금 그 완공을 하면서 3분기부터는 이제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본격 가동이 됐고요. 그래서 연간 증설 효과 등으로 인해서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는 38%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 종목도 PER이 4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비싼 종목이 아니고요. 근데 이런 포인트보다는 이 회사는 부생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인 거는 뭐 좀 너무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요. 일단 그 부생 수소라는 게 특징이 압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고, 반면에 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원가 부담은 가장 낮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 그 패션상 상당히 잘 들어맞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침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좀 쳐봤더니 한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가 대비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이라고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리포트도 시간 되시면은 요새 그런 리포트들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셔도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쌍그리 형님께서 수소 에너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생산이나 추출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예.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게 또 다르게 나타나고 예. 그런데 부생수소 관련해서 좀 볼만한 기업으로 효성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예, 뭐 순수화학 쪽이 요즘 좋기도 하고요. 네. 예, 오늘의 쌍끌이 수급대장주 효성화학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 플랫폼 규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단적으로 어제 예. 동시 만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을 했냐, 플랫폼 투입 때문에 급락을 했냐, 이거를 정체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키워드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플랫폼 때문에 밀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선 우리 시장 진짜 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표현해도 좀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딱 기억나는 게, 자, 반도체 갖고 한번 휘청, LG화학 갖고 한번 휘청, NC소프트 갖고 한번 휘청 이러더니 예. 급기야 잘 가던 플랫폼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속 한 번씩 빵빵 사고를 치다 보니까 이게 개별 종목의 악재예요, 분명히. 근데 개별 악재가 아니라 시장 악재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매수 심리가 오그라드는 거죠. 일종의 삼성전자 효과처럼 예. 이제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 이제 구성 종목으로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매수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축 들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종목의 좀 악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위험 같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사실 그 플랫폼 관련해서 사실 불만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 카카오 택시도 요금 기사들도 그렇고 이용자들도 그렇고 좀 이 독과점을 이용해서 좀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카카오 헤어숍 이런 것도 불만 있는 분들도 많고. 예. 그리고 그 금융 플랫폼 갖고 또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가 나올 거라는 게 벌써 작년부터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대충 예형을 보면은 상품을 대신 많이 팔아주면 수수료 많이 받아가는 것도 현재 불법. 그다음에 지금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사는데 이 플랫폼이 금융상품을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근데 책임 소재는 없죠. 이런 부분도 불법. 그다음에 차보험이라든지 신용대출 이런 거 대출이 비교적 쉬운데 이런 게 이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것도 불법. 이런 게 9월 24일부터 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25일부터요. 그렇죠. 25일부터. 그러니까 이 나올 건 알았는데 그 대책 자체가 너무 과격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선 방향으로 가야지 한 번에 이렇게 내놓으면 시장이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굉장히 나쁜 트라우마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중국 빅테크 규제. 이거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시장 그 불안은 맞는데, 근데 두 가지 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엄청 주식을 팔았는데요. 근데 이 포털 양사를 빼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그저께 같은 경우는 요 두 회사 빼면은 2,200억 매도인데 두 회사 빼면은 4,000억 넘게 샀어요. 어제도 매도 규모가 컸는데 이 두 회사를 빼면은 900억 정도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매도했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체계적인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은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어제 만기였는데, 어제 동시 만기 마감 동시효과 혹시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시효과 딱 들어가자마자 네. 저희 전문 업경으로 호가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플러스 1% 사자가 나왔었어요.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자마자. 그래갖고 예. 결국은 이제 원래 효과로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은 빨간 선으로 나오는 게 외국인 어제 그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한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마감 동시 효과 들어갈 때 2천 몇백억이었는데 확 200몇십억으로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마감 동시 효과 때 매수가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데이터 되고 외국 기관은 팔긴 팔았는데 적어도 외국인이 하락에 베팅한 건 아니다. 좀 이런 시각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예, 보통 만기일에는 호가 때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군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만기도 지났고 제일 먼저 안정돼야 되는 게 카카오 네이버가 더 이상 급락하면 이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인이 기관도 비슷한데 20일 평균 매수 단가를 한번 쭉 그 주가랑 한번 좀 비교하는 차트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미 10% 손절선은 좀 지났고요. 13만 원대였는데 그리고 20% 손절을 가면은 11만 9천 원이고요. 그래서 카카오를 기준으로 12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은 이제는 조금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와중에도 이제 그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들을 찾아봐야죠. 이틀 동안 기회를 찾아야죠. 이 와중에도 사는 종목 이틀 동안 연속 쌍끌이가 나온 종목이 아까 SK케미칼은 얘기를 했고요. 효성첨단소재, 롯데정밀화학, SKC, 더존비주얼은 월요일날 제가 수급 대장주로 꼽은 종목인데 여전히 수급이 좋습니다. 주가도 좋고 우리 효성화학, 국도화학, 후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관심 종목은 오늘 제시한 효성화학하고 더존비주얼 정도를 좀 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예. 자, 수급이 그래도 이 와중에 사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 기회와 힌트를 본다면 효성화학과 더존비주얼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 전략 주십시오.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시장이 자꾸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심리가 위축됐지만 이거는 시장의 펀더멘탈하고는 큰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소될 문제고요. 결국 뭐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 지금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도 보면 계속 뭐 반독점 규제가 있었는데 그걸 딛고 이렇게 이제 달려가죠. 세게 나오면은 저 정책이 과격하면 예.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